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인들이 보유하던 부동산이나 공장들을 미군정이 귀속시켰는데 이를 귀속재산이나 적산으로 불렀습니다. 원래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에게 공장들을 넘겼고 이 조선인들이 운영하던 공장들을 미군정이 다시 몰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몰수한 귀속재산을 다시 자본가들에게 나눠주게 됐는데 이를 적산불화라고 합니다. 적산을 불화하는 가격은 당시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엄청나게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귀속재산을 먼저 불화받을수록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냥 떼부자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미군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귀속재산의 15% 정도만을 불화했고 나머지 85%는 그대로 이승만 정부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 적산불화 방식은 매우 불투명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2,700개의 기업이 불화됐으며 대부분의 토지와 공장들은 아주 헐값으로 인수됐습니다. 본격적인 정경유착이 시작된 시기도 이때부터였죠. 적산을 불화하면서 해당 기업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일 수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싼값에 조선인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떠났던 일본인들이 이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일본인들의 소유권 주장은 완전히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럼 유명하게 알려진 적산을 인수하면서 성장한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필기구 제조업체 동아연필은 일제 패망으로 적산이 된 대동아연필 대전공장을 인수하면서 창업된 곳입니다. SK도 선만주당과 교토직물의 합작사인 성경직물을 인수하면서 창업한 회사라는 것도 아주 유명한 일이죠. 대웅제약은 해방 후에 일본인 소유의 제약회사 가와이제약소를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한제분도 창업주가 니폰제분 인천공장을 인수하면서 창업한 곳이고요. 여러 회사를 거쳐서 인수되어 변화된 지금의 신세계백화점도 원래는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이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전신 중 하나도 원래는 일본인이 세운 흥하고무공업이었습니다. 혜태제과도 나카오카제과 용산공장을 인수해 창업한 기업입니다. 샘표식품의 창업주도 일본인 소유였던 미스야장유 양조장을 인수하면서 창업한 회사고요.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도 원래는 일본인들이 세운 맥주회사를 인수하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이 외에도 적산을 인수하면서 성장한 재벌들은 훨씬 많습니다. 물론 귀속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해서 모두가 재벌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기업을 경영해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료와 기술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중간에 주인이 바뀌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과 적산불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